네, 오늘은 구속 기소 이후 6개월 동안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선고 날입니다. 네, 그동안의 진행 과정과 또 선고가 주는 영향에 대해서 현장에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조영선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2시 반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요. 지금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선고 공판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3시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선고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마친 법원은 긴장감마저 감돌고 있습니다. 법원 정문 앞에는 오전 11시 정각부터 직업병 피해자를 외면하는 이 부회장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로부터 100m 거리를 둔 곳에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이들이 태극기를 들고 벌이는 이 부회장 석방 촉구 집회가 동시에 열려 양쪽에는 경찰이 에워쌌습니다. 법원 건물로 들어가는 문마다 보안관리대 직원이 배치돼 있고 신분증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 법원에 10개 중대 800명의 경찰이 배치됐으며 경찰 차량은 차벽 개념으로 법원에 배치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곳까지 긴장감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의 전직 최고위 간부들 피고인으로 이제 법정에 서게 되는데요.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정리해 주시죠. 이 부회장을 비롯한 5명의 피고인이 받는 혐의 중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433억 원의 뇌물을 건넸거나 약속한 것이 핵심입니다. 또 특검은 최 씨의 회사 코어스포츠와 승마 지원을 위해 삼성이 77억 9천만 원의 재산을 국외에 도피한 것으로 보고 있고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미래와 K스포츠재단, 승마에 지원하기 위해 회사 돈 298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 삼성 측은 최 씨와 공모의 범죄 수익 발생 원인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부회장에게만 국회 청문회에서 최순실이란 존재를 몰랐고 뇌물을 준 사실도 몰랐다고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핵심 쟁점을 정리하자면 특검은 삼성이 이 부회장에게 경영을 승계시키기 위해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주고 국민연금공단을 움직여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시킨 것으로 보고 있고 반면 이 부회장의 입장을 요약하자면 서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고 그런 욕심을 내겠냐며 너무나 심한 오해이고 억울하다는 최후 진술로 대변됩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시작이 됐고요. 모두 53차례 공판까지 좀 진행이 됐는데요. 그동안 그 진행 상황도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지난해 11월 21일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본부장으로 있던 특별수사본부는 이 부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처음 조사했고 수사를 넘겨받은 박영수 특별검사가 1월 16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불발됐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삼성 임원들을 피의자로 전환해 보강조사한 끝에 한 달 뒤 이 부회장의 구속을 다시 시도했고 결국 법원의 구속 결정을 끌어내며 초반을 우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4월 7일 첫 정식 재판이 시작된 이후 박영수 특검의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호언장담과 달리 수십 회의 공판이 진행될 동안 결정적인 증거, 이른바 스모킹건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삼성 안팎에서는 판정승으로 기우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나왔는데요. 이에 특검은 이 부회장의 구속 필요성 논리를 제공했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증인으로 부르고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를 비밀리에 불러내 삼성의 불리한 증언을 받아내는 한편 막판에는 이른바 청와대가 삼성 합병을 돕는다는 취지의 청와대 캐비넷 문건과 재벌과 언론이 유착하는 장충기 문자 등 삼성의 불리한 악재가 잇따라 터지면서 승부는 알 수 없는 방향으로 전개된 모양새입니다. 네,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오늘 그 마침표를 찍는 날입니다. 오늘 선고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이 부회장은 마지막이 될지 혹은 얼마나 더 이어질지 모를 구치소 식사를 한 뒤 1시 10분쯤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해서 30분가량 걸려서 이곳 법원에 도착합니다. 호송차 4대 중 한 대에 타고 이곳에 도착해 선고 시작 때까지 대기하다가 형사합의 27부가 오후 2시 30분에 맞춰 법정에 들어오면 곧 선고 공판이 시작됩니다. 재판부는 핵심인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판단부터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뇌물에서 파생된 횡령이나 재산 국외 도피, 범죄 수익 은닉 등에 대한 유무죄 여부를 설명합니다.
재판부는 끝으로 피고인 5명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양형에 참작할 사유를 밝힌 뒤 최종 판결, 즉 주문을 읽습니다. 이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되면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항소심 재판을 준비하게 되지만 무죄나 집행유예를 받으면 190일 만에 자택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 앞서 이 국정농단과 연루된 여러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왔었는데요. 삼성 재판과 관련이 있는 선고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월 초에 진행된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각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가 청와대에 보낸 이메일에 대해 청와대 지시를 받아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과 관련성이 높은 증거라고 판결문에 명시했습니다. 또 홍완선 전 본부장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이 부회장 등 삼성 대주주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삼성에 불리한 선고지만 판결문에는 박 전 대통령이 문영표 전 장관을 통해 어떤 식으로 삼성을 돕도록 했는지 명시하지 않으면서 뇌물과 대가라는 거래의 연결고리를 공백으로 남겼습니다. 이 부회장 재판 선고가 나오면 해당 판결문은 박 전 대통령 재판의 증거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담당하는 재판부는 다르지만 두 사람은 뇌물 공여와 뇌물 수수라는 운명 공동체로 묶여 있어서 두 재판이 일치된 관점에서 선고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조용성입니다.